자,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챕터인데요. 4장의 마지막 챕터, 디그리 프리덤이 두 개 이상일 때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상 그냥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만약에 매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매스 다이아고널도 여러 개가 될 것이고, 매스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될 것이고, K도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 애드되는 경우에는 다이아고널은 계속 K1, 2, 2, 3, 3, 4 해서 N까지 갈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푸는 스텝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네 가지 스텝 있죠? 기억나시죠? 자, 처음에 S를 정의한다. S는 M half inverse에다 P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퀘이션 모션에다가 S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X를 SR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죠? 디커플드 이퀘이션이죠. 디커플드 이퀘이션이 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 X로 환원해 준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C를 없애고 MK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고, 이제 K 틸다를 가지고, 이제 이 M half inverse K 이렇게 있는 것이 K 틸다라고 했을 때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벡터 프로블럼 풀어서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진 P를 정의하고, 그것을 매스랑 곱해주면 S가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양변에다 곱해주면, 요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것은, 아이겐 밸류의 다이아고널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n개의 decouple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오고 이니셜 조건은 S 인버스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구한 솔루션 R에다가 다시 S로 곱해서 X로 환원해 준다. 이런 전체 플로우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이제 프랙티스 프로블럼 풀어보면은 이제 n이 여러 개 아주 많으면은 이것은 손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것은 컴퓨터로 풀 테니까 이제 여기서는 3개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짜리 M1, 2, 3가 다 4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했네요. 그다음에 K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M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M 인버스가 엄청 쉬워지죠? 그래서 K는 K 틸다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똑같진 않네. M의 스퀘어 루트를 해주니까 이제 4분의 1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K 틸다가 있으면 이제 네 가지 스텝 똑같습니다. define S를 정의하고, magic matrix, 디커플 해주는 매트릭스를 정의하고, 그것은 M half inverse하고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로 돼 있고요. 이것으로 시스템에 곱해주면은 디커플 되고, 디커플해서 푼 것을 다시 X로 환원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겐 밸류는 이제 이게 매스가 3개니까 3개가 되겠죠. 아이겐 밸류는 3개, 0.198, 1.5, 3.247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역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1, 2, 3, V1, V2, V3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4배만 곱해주면 이제 S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S 인버스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나면은 이제 3개의 R1, R2, R3에 대해서 각각 더블 닷의 개수는 1이요. R에 대한 개수는 각각 여기 람다 1, 람다 2, 람다 3로 이루어진 이런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생기고 이제 이니셜 조건도 역시 구하고 나면 이걸로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제 보통 velocity가 0인 케이스에는 코사인만 살아남고 각각의 R의 개수는 초기 조건이 되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로 곱해서 최종 X를 구하면은 이제 X1, 2, 3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straightforward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금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모달 어널리시스 하다 보니 이제 이 모드 관점에서 확인을 할게요. 그럼 모드 관점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면 P로 보면 안 되죠. P는 V니까. 그래서 이것을 U로 환산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M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여가지고 숫자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종의 U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게 U죠. 그럼 그게 최종 리스폰스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은 이제 U 매트릭스에다가 얘는 뭘 곱한 거죠? 네, 3분의 2 곱해주면 되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3분의 1을 곱한 팩터. 두 번째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3, 0.6. 이게 0.5, 0.2, 마이너스 0.4 됐으니까 이제 계산 대충 해보면은 여기다가 1.4를 곱한 거. 대략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0.6, 마이너스 0.6, 0.7, 마이너스 0.3이니까
여기 부호가 다 같고 값은 비슷하고 이제 마이너스 값 하면 대충 마이너스 1. 얼마. 제가 이 소수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그 올림 버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할 수 있듯이 x랑 리스폰스는 모두의 어떤 그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나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처음에 가정을 그렇게 씁니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4장 처음에서 모드 쉐이브 애널리시스 갔을 때 x는 어떤 모드 u의 엑스포넨셜로 표현이 된다고 치고 이 u를 풀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모달 쉐입의 앞에 붙어 있는 이 팩터들, 그러니까 타임 리스폰스 빼고 이 팩터들을 그 웨이트를 모달 파티시페이션 팩터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모달 파티시페이션 팩터죠. 이 지금 이 2.3 아니 3분의 2 곱한 거 이거 마이너스 1.3 요 값이 그 팩터인데 이것을 이렇게 직접 그 x를 통으로 구한 다음에 모달 어널리시스로 그다음에 그 모드 쉐입하고 이제 레이셔를 비교해 보면 되고요. 사실상 이걸 손으로도 직접 요 값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x를 토탈 계산하지 않고도. 그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x를 u로 표현한 이 모드 쉐입 어널리시스 말고 그 아이겐 벡터의 아주 고유한 성질을 잘 이용하려고 먼저 x를 그 매스 노멀라이즈한 q라는 어떤 코디네이션 트랜스퍼를 중간에 한 것이 바로 아이겐 벡터 어널리시스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q 더블 닷은 k 틸다 해시 아니고 k 틸다의 q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이때의 이제 아이겐 벡터를 v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q는 이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썸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Q, 그, 좌표가 매스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로 변환된 Q 좌표계에 대해서 이것은 아이겐 벡터의 선형합으로 나타나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그 성질을 활용하냐면 초기 조건, 만약에 t가 0인 경우에는 q0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t 텀 날아가면은 이제 d라는 값과 b라는 값만 남죠. 그 다음에 역시나 velocity에 대한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은 이제 그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전히 d하고 오메가하고 이 phi 텀이 남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아이겐 벡터의 올스고넬리티 그러니까는 v1, v2 서로 다른 게 곱해지면 0, 같은 게 곱해지면 1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에다가 vj 트랜스포즈를 구하면은 이거 곱하면은 이제 그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면은 ij 다른 거 다 날아가고 ii끼리 똑같은 것만 남아서 1이 되니까 이제 남는 값은 d sin phi. 그러니까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알면은 아이겐 벡터를 통해서 d 값, 즉 모달 파티시페이션 팩터와 그 phi 위상차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니셜 velocity에 대해서도 그 벡터 아무거나 곱해준다고 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모달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놈만 살아남고 걔가 값이 1이니까 그거 뭐 1이라고 치면은 이게 d 오메가의 코사인 b가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으로 이니셜 값을 안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그 아이겐 벡터 올소노멀리티를 사용하면은 이제 초기 조건으로부터 이런 함수, 즉 위상차는 이런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달 파티시페이션은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이제 초기 조건에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세타를 구해야지 여기서 사인 값을 쓰겠죠?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뭐 어차피 결국은 최종 솔루션을 구할 거라서 모달 어널리시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이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이제 매스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2분의 1이고 그래서 Q는 그러니까 Q0 여기 지금 이제 Q0를 알아야지 이 값을 구하니까 Q0는 이제 M의 그냥 그 half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M에다가 X0를 곱한 거죠. 그래서 X0 아까 100으로 줬고 매스에 그냥 스퀘어 루트 하면은 2가 되니까 이제 요게 Q0가 200 그리고 Q 닷은 0 어차피 저희가 이니셜 velocity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는 그 velocity 0이라고 해서 대입하면은 pi over 2가 나오고 D의 경우에는 이제 V 트랜스포즈를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제 아이겐 벡터 트랜스포즈를 해서 계산해주면은
각각 0.6, 1.4, 마이너스 1.4, 1.2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원래 통으로 x라는 어떤 솔루션을 구했을 때에 각각의 그 모드별로 그 모드 쉐입의 몇 배가 되느냐라는 팩터가 이제 이렇게 초기 조건을 알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이퀴벌런트 하다. 그래서 이 그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 n이 여러 개가 돼도 그냥 똑같이 루틴 저기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주의한다기보다는 항상 그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지금 모달 어널리시스 하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면 항상 이게 모드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 꼭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참 요약하면 모달 어널리시스 똑같습니다. 댐핑이 있건 포스가 있건 매스가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나건 네 가지 스텝 있죠. 처음에 그 베이직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half inverse에다 P,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를 정의해주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디커플까지 시켜서 답을 다 구한 후에 다시 S를 곱해가지고 환원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n이 매스가 3개건 4개건 상관없이 우리는 토탈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런데 이게 그 소위 모드 쉐입의 어떤 그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제 모드 쉐입을 구해서 모드 쉐입별로 얼마만큼의 기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렇게 하면 이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경우에는 뭐 대략 모든 쉐입들이 그 비스무리하게 다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